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올랜도 참사의 테러범 오마르 마틴에 대한 지인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그가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자였으며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는 시선이 다각도여서 현재는 여러 정황이 혼재한 상황입니다. 연방수사국은 테러범 오마르 마틴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마틴의 게이클럽 출입 기록을 조사하고 범행 동기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마틴이 남자끼리 입맞추는 것에 분노했다던 마틴 아버지의 증언과 범행 직전 수니파 급진주의 이슬람 국가에 충성을 서약한 사실, IS 추정 의심자로 FBI의 조사를 받은 내용 등을 근거로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범죄 또는 국외 테러단체와 연계한 자생적 테러 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이 게이클럽을 최소 3년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는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마틴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성소수자를 위한 장소의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중 밀집 구역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유명 성소수자 모임 장소에 추가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NYPD 테러 방지국 국장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일대 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거나 가게나 업소 등에서 당하는 강도 사건, 주택으로 침입하는 강도 사건 등 전체적으로 강력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백구경찰서 범죄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관할에서 75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과 비교해 21%가 증가했습니다. 한 주에 평균 3건 이상의 강도 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13일에는 와이스톤의 한 술집에 신원 미상의 30대 남성이 권총으로 업소에 있던 직원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업소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범인은 손님들을 위협하다 69세 남성으로부터 머리에 총격을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노던 블러바드와 158스트릿이 만나는 곳의 한 주차장에서 63세 남성이 2명의 타인종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셀폰을 빼앗겼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강도 외에도 주택 침입 절도는 해당 기간 전년도 118건에서 131건으로 11%가 늘었고 중절도도 345건에서 387건으로 12.2%가 늘었습니다. 전체 주요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691건에서 749건으로 8.39% 증가한 상황입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신분증인 거소신고증이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거소신고증을 대신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30일 이상 머물 경우 거주지 읍이나 면, 동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거소신고증을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생활이나 사업 등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제도는 영주권을 가진 112만 명 중 국내 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 이주자 3만여 명 등 11만여 명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등록 인원은 3만 1,9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거소신고 효력 상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고 언제든지 해당 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1B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국가별 쿼터도 없애고 현행 추첨 제도는 유지하되 그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연봉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조 로프그넨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쿼터가 조기 소진되고 경쟁률이 급등하면서 15만 명 이상의 탈락자가 발생하는 H-1B 추첨제 법안을 초당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금의 H-1B 비자 추첨 제도를 유지하되 그 비중을 줄이고 연봉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H-1B 비자 취업자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15%가 넘는 H-1B 의존 업체가 90일 이내에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자격을 현행 6만 달러 이상 연봉자 채용에서 13만 달러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 비자의 20%는 직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 할당돼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추첨이 실시되고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도 폐지됩니다. 로프그넨 의원은 현재 공화당 데럴 아이사 의원과 초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올해로 4번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타민족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발전하는 커뮤니티의 모범을 보입니다. 장학생 8명에게 각각 $3,000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3,00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중국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해 나눔을 타 커뮤니티에도 전파하고 함께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장학생 모집에는 에세이 대신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추가됐습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포함한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와 대학 재학생 으로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자기소개, 추천인 2명, 최근 1년간 학업 성적 및 재학 증명서, 커뮤니티 활동 사항 등입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종업원 5명 이하 뉴욕주 소상인들이 지금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3일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히고 스몰 비즈니스는 주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쿼드론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명 이하 종업원을 둔 소상인들에게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신용 기준을 완화하고 $5,000 상당의 신청비도 면제해 최대 $25,000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소기업 지원 기금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이 기금으로 지난 회기 1,281개의 사업체의 대출을 승인,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또 다른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전체 대출 기금의 규모도 현행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액됩니다. 김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해 뉴욕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쿼드론 의원도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스몰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뉴욕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됩니다. 뉴욕시 종이나 비닐봉지 유료화에 대한 대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5센트를 내고 구입한 종이나 비닐봉지를 매장으로 되가져오면 5센트를 환불해주는 조례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주 상원은 종이나 비닐봉지를 가져오면 5센트를 환불해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시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되는 현재 종이봉지 유료화 조례 발효 시기를 11월 선거가 끝나고 내년에 주의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인 2월로 미루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의회는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의 상점 등에서 제공되는 비닐 종이봉지 한 장당 5센트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주상원 본회의에서 봉지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봉지 유료화 조례 반대자들은 봉지 유료화가 시행되면 힘들게 살고 있는 뉴욕 시민,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봉지 유료화 조례안은 뉴요커들의 행동 습관을 변화시킬 문화 운동과도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송 트럭에 대한 교통티켓 사면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면서도 벌금 면제를 받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데이비드 웨프린 뉴욕주 하원 의원 등은 최근 배송 트럭 등에 대한 특별구제 프로그램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UPS, FedEx, 아마존 등이 운영하는 배송 트럭들이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에 대해 벌금을 대폭 삭감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업무 중 주차 위반 티켓을 과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배송 트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벌금 사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프린 의원은 배송 트럭들이 뉴욕시 도로를 하루 종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에도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LAPD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LA 한인타운 윌셔와 호바티에 위치한 건물 앞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놓여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특별히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한때 헬기까지 동원하며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자 일부 주민들은 올랜도 총기 참사에 이은 또 다른 테러가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상황 종료 후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를 참사를 막기 위해선 이와 같은 의심 물체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소동으로 LA 한인타운 윌셔와 호바트 구간 일대가 약 2시간 동안 차단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FDA의 뒤늦은 늑장 리콜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리콜됐어야 할 식품이 시중에 판매돼 배탈이 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리콜 조치된 PCA사의 땅콩 버터. 리콜 명령이 떨어지기 전 이 피넛버터를 먹고 숨진 사람은 전국에서 9명이나 됩니다. 700명은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리콜 명령은 연방 식약청이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식약청의 늑장 대응이 이처럼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Until a recall happens, okay? Until the distributors and everybody's notified, the American people are notified, everybody remains at risk. 매년 미국에서는 4,800만 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이 중 3,000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리스테리아균이 들어간 치즈가 무방비로 유통돼 9명이 감염되고 유아 1명이 숨졌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식약청은 리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식약청은 가장 먼저 식품 검사 간소화를 위해 일부 음식의 유전자별 알러지 반응을 일일이 추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사팀을 따로 만들어 리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We need to put in place ways to make sure that we arrive at the finish line more quickly. 리콜 대상의 식료품이 최종적으로 모든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평균 165일이 걸립니다. 식약청의 빠른 조치도 중요하지만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식료품 안전검사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뿌리 깊은 고정관념들. 고정관념에 얽매이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틀에 박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옷을 고르며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합니다. 올해로 꼭 100살이 된 길버트 할머니가 난생 처음 패션 모델로 선정돼 사진 촬영에 나서는 길입니다. 지금도 곱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는 할머니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한 패션 잡지의 모델 오디션에 참여해 당당히 뽑혔습니다. I always liked keeping myself looking quite decent, even if I wasn't going out. I love wearing nice things. It's always appealed to me and it still does. 마침내 시작된 스튜디오 촬영. 강렬한 빛깔의 분홍 코트와 흰색 바지를 차려입은 할머니는 10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매력적인 외모를 뽐냅니다. 100년의 세월이 담긴 사진에선 젊은 모델은 흉내내기도 힘든 기품과 우아함이 묻어납니다. It's astonishing. Pretty, isn't it?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100살 할머니를 모델로 채용한 패션 잡지는 덩달아 주목을 받으며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선 또 다른 광고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여성이 상의를 벗자 SNS 로고가 가슴을 가립니다. 여성의 가슴은 자동으로 삭제하는 SNS의 검열 정책 때문입니다. But we found boobs that aren't censored. Henry's. Hello. 그러더니 배가 푸짐하고 털이 수북한 남성이 여성을 가리며 등장합니다. 뒤에서 손만 내민 여성은 남성의 가슴을 이용해 유방암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Standing in front of a mirror,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Check your breasts for any changes in skin or nipples, including swelling, redness or lumps.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reemos que ha permitido que se viralice una noticia y que esto pueda llegar a muchas más mujeres y a hombres también como agentes multiplicadores. 100살 할머니의 패션 광고에서 아저씨의 가슴을 빌린 유방암 예방 광고까지 고정관념을 깰수록 광고 효과는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20대 한인 강도 피해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디스 해리슨 백구 경찰서장은 어제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 10여 명과의 만남에서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 등의 어려움이 크다며 인근 CCTV 기록과 현장 목격자들의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현상금 $3,000를 백구 경찰서에 전달하며 조속한 용의자 검거와 치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12일 새벽 4시 30분쯤 술에 취한 23세 김모 씨가 길거리 기둥에 부딪힌 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술에 만취해 있던 김 씨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신호등 기둥에 머리를 세게 받고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퀸즈 엘머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충격으로 인한 뇌사 상태를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범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뉴욕시사에서 8학년 대상 학생들에게 무료 코딩 수업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부터 여름 학기 동안 퀸즈 공립도서관 26개 모든 분관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고교생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글의 무료 코딩 수업 프로그램 컴퓨터 사이언스 퍼스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동을 통한 컴퓨터 게임 개발이나 애니메이션 제작 등 총 7개의 코딩 수업이 수준에 따라 분야별로 제공됩니다. 뉴욕주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합의됐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는 12일 출근 이전 또는 퇴근 이후 시간에도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6일에 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내 210개 병원과 유방암 검진 클리닉은 평일은 물론 이른 오전이나 저녁, 주말 최소 4시간 동안 추가로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린 날씨에 오후에는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